어머니는 늘 새벽이 오기 전에 집을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을 지나 시장으로 향할 때 손에 든 바구니에는 삶은 콩나물 몇 봉지와 빈 지갑이 전부였다. 가난은 그녀의 생애를 오래도록 감싸 안았고 그 안에서 아들을 키운다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다. 한겨울에도 장갑 하나 없이 물을 만졌고 여름철엔 끓는 듯한 무게를 견디며 오직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 시절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다. 배가 고프다고 말할까봐, 신발이 찢어졌다고 말할까봐 두려웠다. 그러한 부탁조차 들어줄 수 없다는 자책이 그녀를 움츠러들게 했다. 아들은 조용한 아이였다. 늘 책을 붙잡고 있었고 한 번도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머니에겐 무엇보다 뼈아팠다. 주변 친구들이 색색의 로봇을 자랑할 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는 것을. 그것은 아무리 애써도 메울 수 없는 구멍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커서 의사가 되었다. 무너질 것 같던 인생의 경계에서 기적처럼 일군 삶이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걷는 아들의 뒷모습은 과거의 초라한 식탁 앞에 앉아있던 그 소년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묵은 숨을 토했다.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죄스러움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 했다. 그래도 여전히 한 가지는 묻지 못했다. 그 어린 날 무엇이 가장 서러웠냐고.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앉았다. 오래된 집의 거실 찻잔 하나 놓인 상 앞에서 마주한 얼굴은 세월의 무게만큼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아들은 처음으로 말했다. 어머니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말하고 싶었던 날들이 있었노라고. 그것조차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어린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랜 시간 꼭꼭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어머니는 그 앞에서 말없이 울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움켜쥔 채 거친 숨소리와 함께 대성통곡을 했다. 미안하다는 말만이 수차례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내 어머니는 흐느낌 속에서 조용히 덧붙였다.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그렇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는데도 그래도 너는 잘 커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 말은 그 어떤 사과보다도, 그 어떤 보상보다도 깊이 가슴을 울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과거라는 이름의 깊은 물속에서 서로를 건져 올린 셈이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아들은 더 이상 과거를 회피하지 않았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들은 더 이상 장난감 하나에 얽힌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이제 그때 하지 못한 사랑을 말로 전할 수 있었다. 가난은 여전히 그들의 기억을 지배했지만 더 이상 그들을 가둬두지는 않았다. 그날의 울음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말하지 못한 것들, 참고 견뎌야만 했던 날들에 대한 깊은 해방이자 오래도록 침묵으로 덮여있던 진심의 표출이었다. 아들은 어머니 앞에서 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낯설었다. 어린 시절 그는 울음마저도 사치처럼 여겼다. 어머니가 지친 얼굴로 콩나물을 씻고 있던 부엌의 그늘에서 그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야만 했다. 그 눈빛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그는 묵묵히 참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하얀 진료복을 입고 살아가면서도 그 시절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며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마음 어딘가엔 여전히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떼를 써보지 못한 어린 자신이 앉아 있었다. 그 아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았고 그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장해도 여전히 서운했고 여전히 외로웠다. 어머니는 아들의 그런 감정을 처음 알았다. 늘 감사하게만 여겨왔던 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서운함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단지 살아내는 데에 급급했고 아들이 자라나는 마음속 그림자까지 헤아릴 겨를이 없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지 모른다. 자신이 해줄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기대마저 차단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과거를 꺼낸 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뒤
어머니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매일 아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는 이제 의무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난 관심이 되었고 아들도 어머니의 잔소리를 부담이 아닌 관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려 했고 아들은 그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그는 어머니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고 외식 한 끼도 예전 같았으면 사치라며 거절했을 그녀가 이제는 내가 고른 거 먹어보자며 수줍게 웃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에 평범한 식사를 즐겼지만 그 안에는 젊은 시절 하지 못했던 여유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자신이 짐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식 앞에서 편안해질 수 있었다.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다. 어릴 적 느꼈던 결핍은 여전히 그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나눈 그날의 대화가 그것을 끊임없이 보듬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받은 사랑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가난은 그들을 지배했던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이 전부는 아니었다. 어머니가 삶의 끝자락에서 되뇌는 감사는 단순히 아들이 의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험한 시간을 원망 없이 건너와 준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이 평생 지니고 있던 상처를 천천히 감싸 안기 시작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갔고 계절도 바뀌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피어난 따뜻한 변화는 오래도록 남았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 말 없이도 따뜻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고 그것은 가난한 삶 속에서 피어난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축복이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게 되었다. 과거를 마주한 울음은 상처의 출구였고 긴 시간 동안 눌러왔던 감정은 그렇게 이름을 얻었다. 그것은 단지 장난감 하나에 얽힌 회한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으로서 가졌던 사랑받고 싶었던 욕망과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마음을 다친 죄책감이 교차한 복잡한 감정의 응어리였다. 아들은 예전처럼 분주하게 병원과 집을 오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토요일 오후의 시간을 일정처럼 어머니에게 비워두기 시작했다. 그것은 누가 약속하자고 정한 것도 누가 먼저 원한 것도 아니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병원에서 돌아와 집으로 오는 길에 자연스레 들렀고 차를 한 잔 마시며 담담히 지난 한 주를 이야기하곤 했다. 이윽고 대화의 흐름은 현재에서 과거로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아끼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말하지 않았을 고생의 흔적과 오래도록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속내가 하나둘 조심스럽게 떠올랐다.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주 굶주렸는지 그의 운동화 밑창이 닳았을 때 장바구니 속에서 천천히 동전을 모으던 심정이 어땠는지 그 모든 사연을 그는 이해할 수 있었다. 어릴 적에는 단지 외롭고 억울했던 마음만 있었지만 이제는 그 마음 이면에 있던 어머니의 침묵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니라 절박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다. 병원비나 용돈을 아무리 넉넉히 들여도 꼭 2, 3일 안에 다시 돌려주거나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 돈보다 아끼는 것은 시간이었고 말보다 믿는 것은 행동이었다. 그래서 아들은 종종 생각했다. 세상에 이렇게 조용히 강한 사람도 있을까? 이렇게 작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자신을 키워낸 사람이 또 있을까? 그리고 그 생각은 그를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 환자에게도 동료에게도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어머니의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아졌다. 무릎은 자주 붓고 기억은 간헐적으로 빠졌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나약해졌다는 사실을 자식 앞에서 애써 숨기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노쇠함조차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듯 담담하고 태연하게 살아갔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별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그 이별이 오기 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유자차를 항상 찬장에 채워두었고 시장에서 직접 고른 작고 부드러운 스웨터를 선물로 건넸다. 어린 시절
따뜻한 옷 한 벌이 없어 추위에 몸을 떨던 어머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는 이제 그 품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조용히 감사했다. 어머니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입었고 찻잔을 들어 올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무언의 평화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히 이어지고 있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작은 행동과 눈빛 하나에 담긴 마음은 예전보다 더 깊고 선명했다. 그리하여 그 집에는 과거의 가난도 세월의 굴곡도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았다. 그것들은 오히려 삶을 더 진실하게 만든 조각들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빛났다. 세월은 한결같이 흐르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은 서서히 달라졌다. 어느 날부터는 시장길에 함께 가자고 하던 발걸음이 줄었고 한동안은 무심코 넘기던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추는 일이 잦아졌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들은 더 일찍 병원을 마치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젖은 신발을 벗고 들어선 집안은 여전히 콩나물 냄새 대신 맑은 된장국 향이 났지만 부엌에 서 있는 어머니의 어깨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아져 있었다. 손등의 핏줄은 두드러졌고 눈빛 속에는 피로가 아닌 시간이 앉아 있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스스로를 꾸리는데 익숙했다. 어떤 날은 고요한 방 안에서 오래된 바느질 상자를 꺼내 헝겊 조각을 입고 또 어떤 날은 좁은 마당의 화분에 물을 주며 계절의 흐름을 느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더는 오래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가오는 겨울은 자신에게 그리 많은 시간을 남기지 않으리라는 것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아들은 그런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의사로서의 판단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직감이었다. 병원에서는 수많은 환자의 생과 살을 오가며 차가운 판단을 내려야 했지만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만은 매번 흔들렸다. 그는 무언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더욱 정성스럽게 보냈다. 새벽 근무가 없는 날이면 아침 일찍 어머니 집을 찾아가 아침상을 차려드렸고 병원 퇴근 후에는 손에 작은 꽃 한 송이나 따뜻한 찐빵 하나라도 들고 집을 찾았다. 그것은 과거 자신이 받지 못했던 것을 보상받으려는 행동이 아니었다. 단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후회 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어느 봄날 어머니는 갑자기 손에 든 밥숟가락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가에 흐드러지게 핀 목련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하얀 빛은 어머니의 머리칼 색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그 꽃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은 이상하게 말이 없었다. 평소라면 하루 있었던 일이나 동네 소식을 먼저 꺼내곤 했는데 그날은 오래된 시간을 꺼내듯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어머니가 더는 부엌 일을 맡지 않도록 했다. 대신 자신이 식사를 준비했고 설거지를 했고 커튼을 걷고 햇살을 들였다. 어머니는 처음엔 멋쩍어했지만 아들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다정함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었고 그는 그 시간을 온전히 곁에서 함께하고 싶었다. 계절은 다시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소파에 앉아 보내게 되었고 가끔은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도 생겼다. 그러나 아들의 얼굴만은 잊지 않았다. 긴 이름 대신 우리 애기라고 부르던 말투가 돌아왔고 아들은 그 부름을 웃으며 받아들였다. 그에게 그것은 한때 결핍이라 느꼈던 어린 날의 부재를 채워주는 듯한 말이었다. 어머니는 삶의 끝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할 때마다 아들은 전문가로서의 판단과 자식으로서의 감정을 번갈아 삼켜야 했지만 어느 한쪽으로도 완전히 기울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입원 대신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고 하루에 몇 번씩 들러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았다. 말수가 줄어든 어머니의 눈빛엔 여전히 감정이 살아있었고 그 눈빛은 과거의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주었다. 마침내 마지막 겨울이 왔다. 하얗게 내린 눈 위를 조심스럽게 밟고 아들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문엔 어머니가 좋아하던 레이스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으며 옆에 놓인 탁상 시계는 그동안 멈추지 않고 돌아온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어머니는 아주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아들은 그 곁에 앉아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다. 울지 않았다. 다만 숨을 고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 사랑은, 이 삶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노라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아들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의 작은 손길과 말없는 다정함은 살아 숨쉬었고 그의 살 곳곳에 오래도록 남아빛이 되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집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생전에도 어머니는 말수가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그녀가 있던 자리에는 늘 어떤 숨결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다. 냄비에서 끓어오르던 된장국의 소리, 낮은 창문을 통해 들려오던 조그마한 기침, 조용히 옷깃을 고르던 손놀림까지 그런 사소한 움직임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기척이 멎었다. 남겨진 집은 말이 없었고 침묵은 시간의 경계를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아들은 장례식을 조용히 치렀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고개를 숙이며 좋은 분이셨다고 말했지만 그 말들이 그에게 위안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그저 좋은 분이 아니라 그가 살아오며 마음속에 부딪혀온 모든 시간의 중심이었다. 그의 성공과 결핍, 단단함과 외로움, 그것들의 뿌리는 모두 어머니라는 존재에 닿아 있었다. 그래서 이별은 단순한 죽음과의 작별이 아니라 한 시대 전체가 무너지는 체감과도 같았다. 그는 장례를 마치고도 한동안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환자 앞에서는 냉정하고 안정된 태도를 유지해야 했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빈소의 불이 꺼진 이후에도 그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집 안 곳곳을 천천히 돌았다. 어머니가 쓰던 작은 찻잔, 책상 서랍 속에 차곡차곡 접혀있던 손수건, 오래된 냄비 하나까지도 손끝에 닿는 순간 그리움이 되었다. 그것은 어떤 박제된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취처럼 다가왔다. 가장 그리운 것은 다름 아닌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문득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면 어머니가 서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고 주말 저녁이면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수화기는 침묵으로 대답했고 식탁은 그저 차가운 나무의 표면으로만 존재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것들을 곱씹었다. 물려받은 재산도 유산도 없었지만 그가 받은 것은 결코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인내였고 절제였으며 삶을 온전히 살아내려는 태도였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자신이 의대에 합격했던 해에 어머니가 몰래 써둔 편지가 들어있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글줄 사이사이에는 번진 잉크가 스며 있었다. 편지 속에는 자신에게 말하지 못했던 응원의 마음과 부족한 엄마였다는 고백, 그리고 내가 살아갈 세상은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짧은 문장이 담겨 있었다. 그 한 줄은 아들이 세상 어느 자리에서 듣던 찬사보다 더 무게 있는 것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편지는 책상 서랍에 넣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지갑 속에 접어넣고 매일 가지고 다녔다. 바쁜 병원 일상 속에서도 지친 밤이면 그 글을 다시 펼쳐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위안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길을 지탱해주는 원천이 되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토록 해주고 싶었던 것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랑이란 때로 표현되지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나중에야 깨닫는 것이었다. 그는 그의 겨울 어머니를 추억하며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름은 이순자 기념 장학회. 어머니의 성함이었다. 콩나물 장사로 아들을 키우며도 세상의 많은 아이들에게는 배려를 아끼지 않던 그 따뜻한 손길을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싶었다. 장학금은 소액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삶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은 얼마든지 크게 자랄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람을, 어떤 세대를 바꿀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며 그는 자신의 삶을 더욱 담담하게 살아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그랬듯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어머니의 이름을 한 번 되뇌었다. 그것은 기도이자 맹세였고 감사이자 그리움이었다.
그렇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사랑이란 존재보다도 더 오래 남는 것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매일 확인하며 살았다.